여기에 이렇게 10,000원이 있는데요. 이 10,000원으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0,000원이 갑자기 10원이 되면서 식사밖에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화폐개혁 말하는 건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개혁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부터 화폐개혁에 대한 이슈가 점화되면서 달러,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화폐개혁이란 무엇일까요? 화폐개혁이란 영어로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며 직역하면 액면가 절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0대1 비율로 1000원이 1원이 되는 화폐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화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화폐개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번이나 화폐개혁을 실시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성장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폐개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화폐개혁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폐개혁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지하자금 양성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신권이 발행되면 주권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돈이 밖으로 나올 것이다. 바로 이것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 이글루스는 돈을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케이만 군도에서 돈을 세탁한다든지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손쉽게 돈을 세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화위상 제고입니다. 바로 OECD 가입국가 중에서 달러 대비 자릿수가 4자리인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이미지가 겹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릿수를 한 자리나 두 자리로 바꾸게 되면 OECD 순위가 올라가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한 자릿수건 네 자릿수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입니다. 다음은 장부기장 간편화를 들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157만원이라고 하면 1570원이 돼서 굉장히 간편해 보이는데 반대로 216만 7,450원이라고 하면 2167.45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도 생기고 거기에 또 쉼표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또한 기존의 장부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환공식을 사용해서 추가로 무언가를 작성했기 때문에 바로 업무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기 부양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큰 정책 사업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에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 자금을 지원할 텐데 바로 기기 교체나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여권에서 항상 화폐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일부 특정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경기 부양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모를 치겠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단점으로 실물 투기 및 자금 유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그래프에서 봤다시피 금값이라든지 달러, 부동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실물 투기 및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가 상승인데요. 물가 상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처럼 큰 규모의 가격 같은 경우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굉장히 커 보이는데 100만원짜리 아파트가 120만원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적어 보이죠.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 그러면 화폐개혁을 하면 모든 부동산이 오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를 부동산은 오르고 안 오를 부동산은 안 오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그 실제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규모의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800원짜리 볼펜이 1원이 되고 3,500원짜리 커피가 4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모로 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불안 심리를 야기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화폐 개혁이 다른 금융실명제나 부동산 정책에 비해서 더 크게 불안 심리를 야기한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불안 심리를 야기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세모로 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지출인데요. 아까 경기 부양에서 말했듯이 수조에서 수백조의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우리가 계산할 때나 장부를 정리할 때 몇 조씩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전 국민적으로 모이게 된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점에서 X가 3개, 단점, 세모가 하나, 단점에서 동그라미가 2개, 세모가 2개입니다. 그럼 이렇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화폐 개혁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국민들의 공감대는 보다시피 반대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성도 좀 없고 국민들의 공감도 떨어지는 이런 화폐 개혁을 실시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화폐 개혁 결론입니다. 화폐 개혁론자들이 말하는 명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경기부양 효과인데요. 화폐 개혁 시 발생하는 수조에서 수백조에 이르는 비용을 우리가 화폐 개혁에 쓰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에 투자한다면 더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째, 국격 상승 효과를 이야기하는데요. 기업의 가치는 한 주의 가격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말해주고 나라의 격은 달러 대비 자릿수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부와 개개인의 풍요로움이 결정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